창조의 법칙. 삶에 있어 끝이 없듯이 성장에 있어서도 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과 삶은 모두 영구적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삶의 경험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 경험의 끝이 삶의 끝이나 성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삶은 성장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적 삶에는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성장 경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육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당신은 모두 확실하고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인생을 경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 창조의 과정 또한 이해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조의 과정은 삶 속에서 내리는 선택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이유는 의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신이 계획적인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고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특별히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그 삶에 적용되는 창조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당신은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창조를 낳는다는 뜻이지요. 당신의 바람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요? 모든 생각은 창조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그 바람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는 것도 창조의 과정을 통해 현실에 등장하는 것이고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든 원치 않는 방향으로든 간에 즐거운 방향으로든 두려운 방향으로든 간에 모든 사고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당신의 인생을 살펴보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경험으로 유도되었는지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고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고가 동등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로 구현되는 속도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어울린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감정과 어울린 부정적인 생각이든 간에 강렬한 감정이 실린 생각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강한 감정이 실린다는 것은 당신이 그 생각을 현실로 아주 급속하게 불러들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조된 감정이 없다고 해도 종종 떠오르는 생각은 결국 현실화되게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창조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모든 생각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감정이 깃들수록 창조도 그만큼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상관없이 그 생각과 역행하는 생각이 없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창조되게 마련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매우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당신이 창조한 것임을 유념하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예외 없이 그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적인 사고를 한다면 결국 최상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진 창조는 무작위에 의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의를 다해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들 대부분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의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무작위에 의한 창조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동안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에 자극을 주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 체험하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더 커다란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죠. 원하라. 그것이 이루어지길 허락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더 적절한 표현을 쓰자면 원하라보다는 의도하라가 맞는 말일 겁니다. 의도라는 말은 바람과 기대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창조의 법칙을 다시 한번 말하지요. 의도하라, 허락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관찰해 볼 때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이 법칙 중 허락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하면 언제나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실현되지 않을 바람으로 인정하고 있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치인으로서 자신을 허락하기 시작할 때 의도적인 창조가 일어나며 그 결과로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족은 오직 의지를 심고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창조의 과정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은 창조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창조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빨간색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원하는 빨간색 새 자동차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가도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함으로써 같은 숨결을 불어넣어 그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소되는 것이지요. 나는 빨간색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라는 말은 창조의 법칙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 혹은 의도를 의미하죠. 그렇지만 너무 비싸서 라는 말은 허락의 부분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빨간색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라는 말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창조에 반하는 것, 상충되는 창조, 파괴적인 창조와 같은 것들은 버려야겠죠. 오직 소망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도 내가 창조한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육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으며 우리 삶 또한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르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 존재의 경험에도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지구의 계약과 법칙이 있지는 하지만 당신이 어떤 차원에서 존재하든지 간에 우주의 법칙은 일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법칙도 우주 법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아마도 법칙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 법칙이 존재한다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법칙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해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각을 통해서 창조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당신이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칙을 지금의 인생에 의식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부족으로 더 이상 우연하게 혹은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삶은 자신이 창조한다는 말, 즉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은 예외 없이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 물론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삶에서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당신이 창조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경험 속에서 창조를 이룰 수 없으며 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창조적인 손에 의해서,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당신만의 창조적인 사고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육체적인 지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의 창조 활동이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요. 당신은 세상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창조가 일어난다고 믿지만 당신의 창조는 당신만의 창조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허락하거나 초대하지 않는 이상 그 공간에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지요. 자신의 생각을 통해 모든 창조가 이루어진다면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 말입니다. 자,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마음 튜닝, 계획적인 창조를 위한 첫 단계. 다음의 글은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연습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람 서너 가지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야 동시다발적으로 무한히 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너 가지만으로도 벅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망이나 바람 혹은 의도를 선택하고 종이 한 장에 한 가지씩 상단에 다음과 같이 쓰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쓰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쓰인 의도와 목적 아래 부분에는 내가 왜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라고 쓰고는 다시 한번 소망을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왜 원하는지 모든 이유를 적으세요. 이렇게 소망과 이유를 적는 동안 당신은 의식적인 사고의 존재로서 그 소망의 실현에 가장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을 그대로 쓰세요. 남들이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 따위는 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강요하지는 마세요. 그러고 나서는 종이를 뒤집어 맨 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소망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종이 앞면에 적었던 바람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 이유를 모두 쓰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 되었으면 잘 접어서 꺼내보기 쉬운 주머니나 가방 같은 곳에 넣어 보관하고 창조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항상 유념하세요. 종이에 적은 그 의지들을 이미 창조하기 시작했음을 느끼십시오. 종이의 앞면에는 의도를 적었고 그 아래에서는 창조의 법칙 중 의도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소망을 창조의 법칙 중 허락의 부분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일 외에는 당신이 할 일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해왔던 창조의 작업에 역행하는 창조를 하지 않는다면, 즉, 두려움이나 의심,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창조에 역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그 소망에 쏟는 당신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떤 것에든 생각이 머물면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더 많이 창조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나 바람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부족함에 주목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창조하게 되는 법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거나 말할 때 강한 감정이 실리면 실릴수록 더 빠른 시간에 그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쪽으로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얻을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의 방향이 아닌 얻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하고 예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창조 활동을 이루어내듯 나머지 종이에도 그대로 써보십시오. 자, 이제 창조의 작업은 끝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스스로 막으십시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의도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창조를 위한 연습에서 작성했던 서너 가지의 의도에만 생각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의지를 심을 수 있는 경험들이 무수히 존재하니까요. 가까이 있는 일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때는 보통 잘못된 창조를 한다거나 이미 창조된 것을 망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빗을 때와 같이 의식적인 집중을 요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이리저리 표류하면서 대부분의 잘못된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의 메커니즘은 나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모으고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내면의 존재가 보내는 메시지. 모든 이들은 내적 존재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이들은 감정의 형태로서 그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육체의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서 오는 것으로 내면의 존재가 당신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유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존재가 당신보다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내적 존재는 모든 삶의 경험,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 모두에서 얻은 인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당신의 인식이라는 것은 오직 육체의 삶에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발산되는 메시지를 민감하게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사랑, 평화, 행복, 기쁨, 감격,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순간은 당신이 내적 존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의도하는 것이 생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의도하는 것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두려움, 의심, 분노, 혐오, 질투, 스트레스, 죄책감,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내적 존재가 보내는 신호로서 현재 당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 활동을 즉시 멈출 수 있고 동시에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의도하고 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원치 않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지요. 의도하라, 허락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사고와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거나 계획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 겁니다. 감정의 강도가 높을수록 창조 또한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원치 않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두려움이나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 그때가 바로 원치 않는 것을 창조해내는 최적의 상태인 셈이지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요약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당신에게로 다가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원하고 열망하고 의도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계획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당신에게 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바라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얻지 못해 포기하고 살아와서 창조의 법칙 중 의도의 단계에서 힘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을 의도적으로 억압하지만 않는다면 계획적인 창조 작업까지 방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믿음은 의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또한 이전에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한다면 그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융통성 있고 재형성이 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현재 당신이 선호하는 믿음으로 다시 형성하기까지는 새롭고 부차적인 생각들을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당신 내부에는 무한한 믿음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부분은 잠을 자고 있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면 그 말과 관련된 믿음이 잠에서 깨어나 즉시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일단 하나가 표면화되면 그 믿음은 당신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지요. 비슷한 다른 생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어떤 것에 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에게로 더 많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즉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조화를 이루는 더 많은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찬가지로
먼저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본질이 같은 모든 것은 함께 끌어당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대부분의 생각은 즉시 현실로 구현될 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유사한 다른 생각을 유인하고 결국에는 현실로 나타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는 방향에는 강하게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아주 조금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유익하겠죠. 잠깐 스치는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곱씹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자신에게 다가서지조차 않을 것입니다. 내적 존재가 감정의 형태로 전하는 이 놀라운 안내 시스템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항상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며 원하지 않는 것도 계획적으로 피해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라도 감정을 민감하게 지각한다면 당신이 지금 원하는 쪽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역행하는 쪽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면에 존재하는 수호자를 신뢰해도 되겠지요? 현명한 당신의 일부에서 비롯된 수호자니까요. 그는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을 이미 수천 번 경험하여 누적된 장점과 지혜를 지니고 있는 존재랍니다. 이제 지속적인 창조, 계획적인 창조, 긍정적인 창조를 위한 방법을 익혀볼까요? 마음 튜닝, 믿음의 다리 만들기. 하루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활동 속에서 감정의 흐름에 예민하게 주의해 보세요. 긍정적인 감정은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포, 회의, 근심, 스트레스, 분노, 죄책감, 외로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딱 멈추세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즉시 중지하세요. 그러고는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이 그런 감정을 불러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런 식으로 재빨리 반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이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상기할 때에는 그 감정이 더욱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알게 되면 즉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고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강력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하는 상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부감을 일으킬 만큼 너무 먼 거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은 충분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를 점프할 만큼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간격을 두고 차근차근 하나씩 목적을 세워 스스로에게 표현한다면 지금 당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에 휩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전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창조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다리 만들기 과정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당신은 현재 지니고 있는 강력한 의도들을 각각 다른 종이 위에 적어 놓음으로써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빨간색 새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그 차에 대해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의 주인이 된 자신을 그려보면서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지요. 그러면서 강렬하고도 긍정적이며 흥분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미 창조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는 그 차가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도중 우연히 당신이 원하는 차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를 보고 난 후 행복해지고 가슴이 설렌다면 그 순간에 갖는 긍정적인 감정은 빨간색 새 자동차에 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그 차를 보고 아직 그것을 손에 넣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울하고 불만족스럽고 근심스러워지거나 혹은 시기심마저 생긴다면 그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소망과 역행하는 것을 창조하고 있으며 원하는 자동차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당신이 원하는 자동차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스스로 전환함으로써 즉시 부정적인 창조를 멈춰야 하는 거죠. 그 전환을 가능케 하는 다리는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지요. 저것과 같은 빨간색 새 자동차를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것뿐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 차를 밀어내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내 안의 시스템이 경고 신호를 보내왔어. 자,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다시 그 차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지. 정말 아름다운 자동차야. 빨간색 새 자동차를 몰게 된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 어떠한 여건이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 어떤 것도 나를 방해할 수는 없어. 오직 내 생각만이 그 차를 밀어낼 수 있지. 지금 그 차가 나를 향해 다가오도록 새롭게 생각을 시작하고 있어. 왜냐하면 현재 나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이지. 낯선 것도 지속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점차 능숙해집니다. 나중에는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덧붙여지기 전에 희미한 초기 단계에서 경고의 종소리를 울리게 하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부정적인 경험을 훨씬 덜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경험은 아주 사소하고 불분명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에서 시작되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훨씬 더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피어나기 때문이지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부정적인 창조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발견되지 않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확대되면 점점 몸집을 불려 결국에는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당신의 소망을 쓸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육체적인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경고의 종소리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과 자신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창조의 과정을 인식하는 능력은 삶을 의도적으로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폭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모든 사고를 컨트롤하려는 아주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언제나 바라는 방향으로 창조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최적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적인 창조인 셈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컨트롤을 방해하는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삶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을 해보지요. 계획적인 창조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향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자극을 받게 되면 당신은 거기에 골똘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생각과 양립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타의 다른 생각을 끌어당김으로써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요. 스스로 명확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엉뚱한 것을 창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개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습관을 말하지요. 계획적인 사고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생각은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고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 생각이나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생각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그 생각에 더 오래, 더 자주 머물수록 그 생각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점점 더 불어나 결국에는 말로써 표출되는 것이지요. 일단 생각하면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 쉽겠지요. 순간순간의 행동은 가장 유력한 의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지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분명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력한 의도를 규정짓지 않은 채 표현하면 창조 활동은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자신의 오랜 습관에 의해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음 튜닝, 시간의 마디마다 의도하기. 여러분에게 하루 중에 자연적으로 구분되는 시간의 마디를 인식하길 권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당신과 동일하게 구분된 시간의 마디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상태로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시간을 하나의 마디라고 할 수 있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일하러 가기 위해 혹은 여타의 활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하나의 마디가 되죠. 차에 올라타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하나의 마디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또 다른 시간의 마디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누군가 당신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올 때 이것 또한 새로운 마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수한 시간의 마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새로운 시간의 마디가 시작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각각의 마디에 들어서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가장 주거나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다면 인생의 경험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의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지만 모든 의도가 인생의 매 순간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는 어떤 순간에 더 적절하며 다른 의도는 또 다른 순간에 더 적절한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삶을 완전하고 계획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어떤 의도가 가장 중요한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맬 때 당신은 안전을 생각하면서 날카로운 판단과 다른 운전자들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각력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보다 더 안전을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적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에도 전화를 건 사람과
무슨 얘기를 가장 나누고 싶은지 잠시 생각하십시오. 사고의 명확성과 표현의 투명함을 의도하십시오. 중요하다면 간결성의 문제도 그 의도에 포함시키십시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는 뜻도 품으십시오. 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을 때보다는 전화로 대화하고 있을 때 대화의 명쾌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간을 내서 생각하기는커녕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새로운 시간의 마디를 하나씩 구분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배적인 의도를 규정해서 거기에 분명한 의지를 심는다면 당신은 인생의 경험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가장 원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멈춰서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루를 몇 개의 덩어리로 구분해서 그 마디가 시작될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자신의 소망을 규정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순간이 될 겁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은 새로운 시간의 마디가 시작되는 순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담는 그 짧은 시간은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으로 담례하고 삶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당신이 계획적으로 의도해 왔던 것을 얻게 되며 기쁨이 넘치는 보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